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학교 김명익 교수와 거시경제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황부터 좀 볼까요? 지금 경기 움직임 어떻습니까? 현재의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요.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조짐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이 정점이었는데요. 아마 올해 2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보니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4월의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빠르면 4분기 후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좀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상승세예요. 기름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수입 물가 압력부터 일단 생길 텐데 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 무역 수지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게 되죠. 우리가 1년에 약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오르더라도 1년에 100억 불을 더 지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오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동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6.0%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7월에는 2.3%, 올 7월에는 이렇게 낮아졌어요. 근데 9월에는 또 3.7% 올라가지고 좀 걱정된 수준입니다만은 글쎄 유가만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은 연말에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으로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내년에 2%대 중후반까지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아마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유가 동향, 중동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급격하게 악화만 안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서서히 좀 낮은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는 보니까 9월도 일단은 흑자예요. 근데 수입이 많이 이제 줄어서 생긴 흑자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맞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흑자 났는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불황형 흑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10월 들어 아주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서청에서 10일, 20일 단위로 우리가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1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2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9.2%나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망해 보면요. 10월, 11월, 12월 4분기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무역 수지도 한 90억 달러 이 안팎은 흑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날 것이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 이런 단어들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이 안 좋다고 걱정들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비롯해서 ICT 산업만 놓고 보면 수출 내용은 상당히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좀 이제 확실하게 풀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2018년에 18%까지 갔었어요. 근데 올해 9월까지 보니까 14%로 줄어들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거는 중국으로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보면은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15%가 홍콩으로 가거든요. 중국, 홍콩으로 55%가 갑니다. 근데 그동안 중국, 홍콩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통계 보니까 그래도 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반도체 수출이 월평균 69억 달러였는데요. 3분기 보니까 86억 달러, 특히 9월에 99억 달러로 거의 100억 달러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로 수출이 이렇게 반도체가 좀 개선되고 있냐 봤더니 중국으로 수출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대중국 수출이 부진했는데요. 이쪽으로 수출이 조금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3분기 GDP 성장률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올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GDP가 전분기 대비를 하는데 1분기 0.3, 2분기 0.6% 성장했는데요. 3분기도 한 0.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저보다 조금 낮은 0.5% 성장 전망을 했던데요. 뭐 이 정도 성장하면은 아마 올해가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가 1.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예상하는데 1.4%로 좀 밑돌 것 같고요. 연간으로 한 1.2% 안팎이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것들이 올해는 상당히 부진하지만은 아마 내년 가면서 2% 이상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한 3분기에는 뭐 0.6% 이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축하고 투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저축 투자율이 경상수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이거 중요한데요. 예.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을 투자 합리화하면서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면서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올 2분기 보더라도 역시 우리가 총 저축률이 33.5%였고요. 투자율이 32.2%였어요. 예. 여전히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 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경제 전체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가요? 사실 우리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저축률보다는 뭐 투자율이 좀 낮은 게 경상수지 흑자. 이게 경상수지 흑자 나면은 최근에 환율도 불안한데 뭐 환율도 안정될 수가 있고요. 이거 경상수지 흑자 나는 거,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 나는 거는 우리 경제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녹화하는 시점은 18일입니다. 예. 금통위가 내일 19일 열리나요? 예, 내일 열립니다. 기준금리 이번에도 뭐 동결되겠죠? 예, 저도 뭐 3.5% 여기서 동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9월 그 소비자 물가가 3.7%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 그 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통위원들 고민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도 별로 안 좋고 아직도 실물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특히 소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3.5% 금리 동결하리라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좀 올릴 것인가? 올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 가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후반에 접근해 가면서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경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좀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경제는 현재 너무 좋습니다. 어제 그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요. 예. 뭐 전문가들이 전월비 0.3%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0.7% 아직까지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까 전기비 0.6% 연율로 하면 한 2.4% 정도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GDP 나오라고 애틀란타 연준이 계속 뭐 최근 경제 지표 발표되면서 미국의 성장률 예측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5.4%입니다. 와. 우리가 2.4% 연율로 되는데요. 예. 미국은 5.4%라면 미국 경제가 현재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3분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아마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예, 기저효과도 그렇고 아마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실질 소득 감소하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들이 학자금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축률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3분기는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데 아마 4분기 데이터부터는 마이너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하여간 화랑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이 물가가 참 잘 안 잡혀요.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떨어질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 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해야지 물가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물가도 조금 안정되다고 우리처럼 9월에 이거 다시 올랐는데요.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소비자 물가 분석해 보니까 유가 상승률의 변동률이 유가의 변동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유가 때문에 미국 물가도 오르는데요. 결국 그 수요 측면에서 과연 소비가 이축될 것인가? 제가 앞서 소비가 4분기부터 이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축되면서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도 내년 그 상반기에는 2%대 후반 뭐 이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물가가 그렇게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 결국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강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아요. 예. 뭐 계속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8% 뭐 좀 넘어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20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금리 내리고 돈 많이 풀었을 때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0.5%였어요. 근데 지금 4.8%까지 올랐으니까 금리 그야말로 급등이죠. 예. 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손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것인가? 이거는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 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저는 뭐 여기서 조금 더 뭐 5% 정도까지 10년 국채이 오를 수가 있지만 거의 정점 무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에서 한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 경기가 둔화되면서요. 저는 거의 정점 무렵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불안 심리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예. 또 안정 통화를 찾는 그런 심리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환율이 뭐 참 심상치가 않은데 예. 뭐 어떤 분들은 내년 초 가면은 막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지금이라도 달러 사라 이런 분들 계신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환율 전망은 정말 어려운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달러 팔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환율이 뭐 1,350원, 일시적으로 뭐 1,400원 근처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난 거 가지고 해외 주식 채권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요. 올해 그 1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 250억 달러가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났어요. 예. 이자 배당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뭐 10월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날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아마 우리 경제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저는 떨어지라 보고 있고요. 당장 뭐 연말 가면은 한 1,290원 안팎, 1,300원 밑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인데, 근데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습니다. 예. 이게 중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지금 달러 같이 하락 추세거든요. Y로 보면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뭐 연말 내년 가면은 뭐 서서히 안정되고 1,300원 밑으로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예. 사실은 뭐 역대급으로 좀 벌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느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해서 뭐 금리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이 이 정도로 유지되거나
혹시라도 또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큰 타격 없을까요?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차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금리 3.5, 미국은 5.5%, 2%포인트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8, 9월에는 채권 시장에 돈이 좀 빠져나갔지만은 연간 전체로 보면요. 한 13조 원 이상 외국인 채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도 높은데 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느냐. 예, 주식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1% 정도 돼요. 예. 근데 채권은 9%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은 채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예요. 예. 거의 77% 정도를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이 우리 채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일본, 뭐 홍콩, 싱가포르 금리보다 높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 금리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은 빠져나갈 이유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느냐 이게 남아 있는데요. 지난 9월 FOMC 점도표 보면 올해 한 번 올리고 2026년까지 점도표를 찍어놨는데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도 거의 정점이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오르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금리 기대치를 보면은 저는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9월에 외국인들 우리 주식 팔고 지금 10월에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11월 1일 날 10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흑자났다면요.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평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한국 원화 가치도 저평가돼 있다.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11월 가면은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다시 저는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IMF라든지 예. 국제기관에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좀 올렸는데 한국은 좀 떨어뜨렸더라고요. 예. 뭐 주된 이유가 뭡니까? 뭐 IMF가 7월 전망에서는 우리 경제성이 2.4%로 했는데 이번에 2.2%로 낮췄죠. 예. 그런데 IMF가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GDP가 성장하면 소비, 투자,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IMF가 아마 성장률을 낮추는 거는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 아니냐. 아마 소비를 증가율을 좀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낮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미국 경제는 성장률을 좀 올렸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1.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IMF 전망치하고 IB들 전망치, 예. 그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미국 경제 전망치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IMF는 내년에 미국 경제 1.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0.9%예요. 올해 2.1% 성장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IB들 전망치 평균 보면 그것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IMF 전망이 오르느냐, IB들 전망이 오르느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내년에 그 소비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IB들이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전망치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OECD 한국 선행지수는 2월에 저점이었고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4월에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회복 속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선행지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